화학이고요. 동적 평형에 대해서 한번 하긴 했죠. 하긴 했는데 빠르게 한번 다시 한번 보고 하여튼 반응에 정반응과 역반응이 있는데 왼쪽에 반응물을 쓰는 거고 오른쪽에 생성물을 쓰는 거고 화살표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게 하면 정반응을 뜻하는 거고요. 생성물이 반응물로 된다 이런 건 역반응을 뜻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정반응과 역반응이 동시에 일어나는 반응을 가역반응이라고. 가역반응은 화살표를 요런 화살표로 한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안 하고 이렇게 합니다. 진짜로. 요런 게 뭐 다른 의미가 있고 막 이래가지고 이런 것도 안 해요. 이런 것도 나중에 화학 배우면 이런 것도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하고, 자, 가역 반응에 뭐 물이 증발도 일어날 수가 있고 뭐 응결도 일어날 수가 있죠. 여기는 이제 응고구나. 응고될 수도 있고 융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반응도 되고 역반응도 될 수가 있다. 액화가 일어남과 동시에 뭐 기화도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가역 반응의 예인데, 근데 실제로 이거는 화학 반응은 아니고 이거는 그냥 상태 변화고, 이거는 이제 물에 용해되는 반응이죠. 이거는 가역 반응의 예라고 써져는 있지만 이거는 이제 화학 반응은 아닙니다. 이거는 자, 수분 검출하는 시약 중에 염화 코발트라는 게 있는데 이게 색깔이 바뀝니다. 수분 이제 물하고 결합하면서 뭐 이걸 수화물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염화 코발트가 원래는 푸른색인데 물하고 결합을 해요. 물하고 결합을 하면 이제 뭐 육수화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튼 이게 되면 붉은색으로 바뀝니다. 이 붉은색으로. 이게 정반응이 일어나면 붉은색, 역반응이 일어나면 푸른색이 되겠죠. 그러니까 염화 코발트가 있는 무슨 어떤 뭐 있지? 방습제 뭐지? 하여튼 방습제에 보면은 약간 푸른색 알갱이 같은 게 있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 붉은색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럼 아, 얘가 수분을 많이 먹었구나 뭐 이렇게 알 수가 있죠. 뭐 김이나 이런 데 들어가 있는 것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보시고, 하여튼 요게 이제 염화 코발트의 어떤 이제 가역 반응이 일어나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그런 예죠. 이 예를 아셔야 됩니다. 예를. 그래서 이제 물이 존재하면 붉은색으로 이제 바뀌는 거고요. 이게 가열하잖아요. 그럼 파란색으로 다시 바뀌어요. 헤어드라이어로 잉 날리잖아. 그러면 이게 파란색으로 바뀝니다. 진짜로 금방. 자, 그래서 하여튼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일어날 수 있는 반응 가역 반응이고 다 써져는 있죠, 그렇죠? 정반응은 가역 반응의 화학 반응식에서 오른쪽으로 진행되는 반응이고요. 가역 반응은 화학 반응식에서 화살표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요. 이런 화살표도 있거든. 이런 화살표. 근데 아무튼 이렇게 하셔야 돼. 이렇게 요런 화살표도 있는데 저거 안 돼요. 이거 안 되냐고? 아, 근데 저렇게 쓰긴 했는데. 이게 무슨 어디지? 원소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무슨 라디칼 반응인가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 그거는 아니구나. 예. 아무튼 이게 무슨 라디칼 반응이라는 게 있어서 그거는 뭐 이런, 하여튼 이렇게 해주시고요. 예. 전자 이동 같은 거 설명할 때 사실 이렇게 전자가 하나만 이동하잖아. 그러면 요런 화살표를 씁니다. 이거는 요렇게. 근데 전자 두 개를 다 주는 반응에서는 이렇게 써요. 뭐 조금 의미들이 조금씩 뭐가 있어. 그냥 책에 있는 대로 써주시는 게 제일. 그렇다라고 틀렸다라고 하진 않겠지. 고등학교인데 뭐 이렇게 썼다고 틀렸다라고 하진 않겠지.
그냥 이렇게 쓰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쓰시고,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가 물과 반응해 붉게 되었다가, 자, 물을 증발시키면 다시 푸른색이 되는 것은 이 반응이 가역 반응이기 때문이다. 역반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석회동굴은 되게 오랜 기간에 걸쳐서 생기는 겁니다. 이게 원래 여기가 다 석회암이 꽉 차 있었는데 물이 흐르다 보면 이제 녹이는 거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상태를 잘 보셔야 되는데, 탄산 칼슘이 솔리드 고체 상태에 있다가 물하고 이제 기체 상태의 이산화탄소가 요게 이제 녹아 들어가면 탄산이 돼. 탄산이 됩니다. 탄산은 어찌됐건 산이잖아. 산성 물질에서 얘가 녹아요. 녹아서 탄산수소 칼슘이라는 애가 돼. 근데 얘가 봐봐, 이게 수용액 상태야. AQ 수용액 상태. 그래서 이게 용해돼 가지고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뻥 뚫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오래 걸려요. 뭐 몇백만 년 막 이렇게 막. 근데 그 안에서 이 녹아있던 물이 여기 똑똑 떨어지다 보면, 그러면 이제 증발이나 아니면 이제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거나 하는 역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떨어지다 보면 여기 다시 고드름처럼 다시 역반응이 생기는 거죠. 요렇게 생기는 거는 이제 종류석이라고 하고, 밑에 똑똑똑 떨어진 데서 이렇게 자라나는 건 석순이래. 석순. 그러다 연결이 되면 이제 기둥이 되거든요. 그러면 석주. 그래서 종류석, 석순, 석주 이런 게 생성이 되는 거는 역반응 과정입니다. 근데 아무튼 요 반응은 근데 되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일어나는 반응이다. 알고 있으셔야 하고요. 얘들을 알아야지 이게 긴가민가 하진 않습니다. 이거는 이거다, 이거는 이거다. 딱딱. 우리 주변의 가역 반응의 얘. 자, 뭐 이렇게 물이 얼었다가 녹았다 하는 거, 가역 반응. 물이 끓기도 하고 응결되기도 하고, 뚜껑 안쪽에 응결되기도 하고, 가역 반응. 증발되거나 아니면 다시 뭐 눅눅해지거나, 가역 반응. 이거 다 가역 반응이죠. 상태 변화. 용해. 소금이 물에 녹는다. 근데 이제 물에 녹았던 소금이 석출된다. 뭐 이런 거 가역 반응이죠. 그 다음에 이게 산소가 물에 녹는. 근데 이거는 이제 온도가 낮을 때 많이 녹는 겁니다. 기체 용해도 아셔야 돼요. 기체 용해도. 잘 모르는 친구들 많은데,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가 높으면 감소해요. 높으면 높은 게 아니라, 기체 용해도는 온도가 높으면 감소합니다. 용해도 감소하죠. 용해도. 근데 이제 액체, 이런 보통의 고체, 예외도 있긴 하지만 보통 고체는 용해도가 온도가 높을수록 높아지죠. 보통은 그래요. 근데 온도가 나중에 이제 낮아야지 많이 녹는 애도 있어요. 발열 반응하는 애들, 뭐 그런 애들 약간 있는데, 보통의 고체는 온도가 높으면 용해도가 증가하죠. 근데 기체는 이거는 예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온도가 높으면 용해도가 감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체는 원래 쌩쌩 잘 날아다니고 있던 애를 녹이려면 온도를 낮춰야지 여기에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활발하던 애를 이렇게 덜 활발하게 만들어서 녹여야 되거든요. 근데 고체는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던 애를 녹여가지고 따로따로 떨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에너지를 줘가지고 얘를 끊어야 돼요. 그러니까 녹는 과정이 대부분 흡열 과정이고, 흡열 과정에서 온도가 높으면 잘 녹게 되는 거고요. 얘는 녹는 과정이 사실 발열 과정이에요. 발열. 에너지가 줄어든 것만큼 방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발열 과정인 애들은 온도가 낮아야지 잘 녹는 겁니다.
아무튼 기체 용해들 온도가 높으면은 떨어진다. 온도가 높으면 떨어지고 온도가 낮아야지 증가하는 거고. 생체 내에서의 반응. 이산화탄소는 혈액에 그 녹아 용해되고 다시 이산화탄소가 혈액으로 빠져나와 폐를 통해 날숨에 섞여 몸 바깥으로 배출된다. 아무튼 이것도 이산화탄소의 용해랑 관련이 있는 거네. 얘들을 좀 읽어주시고, 탄산칼슘이 물과 이산화탄소와 함께 반응하여 탄산, 수소, 칼슘 수용액이 생성되는 반응은 역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아니죠. 예. 되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역반응이 일어납니다. 넘어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데도 비가역 반응이 있긴 한 건데 사실은 조금 일어나는 거를 비가역 반응으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반응이 일어나지 않거나 정반응에 비해 무시할 수 있는 만큼 거의 일어나지 않으면 그럼 비가역 반응이라고 합니다. 비가역 반응이라고 합니다. 연료의 연소되면은 이제 이산화탄소와 물이 돼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게 가만 냅뒀는데 얘랑 합쳐져 가지고 얘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실 얘가 되려면은 이제 뭐 광합성을 해가지고 다시 뭐 어떤 이제 포도당 이런 게 만들어졌다가 분해 반응하고 뭐 이러면서 메테인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는 잘 안 된다라는 거죠, 거의. 그래서 이거 거의 안 일어나.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연소 반응인데 에탄올을 연소 반응하는 거죠, 연소 반응. 이거 이렇게 안 된다라는 거죠. 요거가 이렇게 되려면 마찬가지로 뭐 광합성이 일어났다가 그거를 이제 발효 과정을 통해서 에탄올을 만들고 뭐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역반응 안 된다. 그 다음에 금속과 산이 반응하면은 수소기체가 나오잖아, 수소기체가. 자, 수소기체가 나오는데 이게 다시 이렇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마그네슘을 염산에 집어넣으면 수소기체가 발생하는데 그럴 때 이제 이게 다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중화반응. 요런 애가 되게 안정한 화합물이기 때문에 요게 다시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물의 자동이온화를 배웠기 때문에 조금 돼요, 사실. 조금. 물의 자동이온화를 배웠잖아, 우리가. 이렇게. 요거는 뭐 요거랑 거의 비슷하게 취급을 하면은 되긴 하는 건데, 근데 그 자동이온화 할 때 되게 조금 되는 거예요. 요게 요렇게 될 때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10의 마이너스 7승 몰론도씩 되는 거거든요. 거의 많이는 안 되는 겁니다. 예. 조금 있는 거예요, 조금. 그래서 이거 역반응이 안 일어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비가역 반응의 예, 연료의 연소, 금속과 산의 반응, 중화 반응, 이런 거는 비가역 반응이다. 예. 동적 평형은 이제 평형 상태에 이제 도달하는 거는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을 때,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을 때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라고 하고, 이때 물이나 수증기의 양이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반응의 진행, 처음에는 이제 뭐 물만 있겠지. 처음에 물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증기는 없다가 수증기가 이렇게 증발이 되면서 물의 양은 줄어들다가 나중에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이렇게. 요거는 이제 수증기 양이면. 얘가 똑같아져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속도는 똑같은데 얘네 양은 유지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속도로 써 있으면 이렇게 똑같아야 되는 게 맞는데, 속도가 똑같은 거지 양이 똑같은 거는 아니야. 양은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면 되는 거예요. 문장을 좀 잘 보시면서 이제 판단해야 되거든요. 자, 충분한 양의 설탕을 녹이고 용해되는 속도와 석출되는 속도가 같아지면 더 이상 안 녹겠죠. 그러면은 이제
일부는 여기 남아 있을 겁니다. 설탕이 예, 고체 상태로 예. 이렇게 녹는 애가 있고 이제 이게 녹는 거지. 녹는 애가 있고 석출된 애가 있는데 이게 일정하게 유지가 되겠죠. 근데 이거를 이제 뭐 동적 평형을 이제 알아보는 실험에서 이미 충분한 양을 넣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석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백설탕으로 실험한 다음에 뭐 흑설탕으로 뭐 이걸 집어넣어. 그러면은 더 이상 안 녹아야 되니까. 근데 아무튼 얘가 흑설탕은 녹고 다시 백설탕이 또 석출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색깔은 투명하지 않고 약간 색깔 변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안 녹으니까 흑설탕 넣어봤자 안 녹으니까 색깔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동적 평형 상태이기 때문에 넣은 흑설탕이 녹고 다시 석출되는 백설탕의 양이 좀 더 많아지는 거고 뭐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색깔이 변합니다. 예. 그런 건 이제 동적 평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뭐 그런 이제 실험이 되죠. 이산화질소와 사산화이질소 요게 이제 색깔이 다릅니다. 이산화질소는 젓갈색이에요. 젓갈색. 근데 이 사산화이질소는 무색입니다. 근데 이게 이산화질소가 두 개가 반응하여 사산화이질소가 되는데 역반응도 돼요. 그래서 이게 젓갈색만 넣어놨는데 나중에 보면 약간 이제 흐릿해져 있어요. 왜냐면 얘가 무색인 애들인데 생겨났을 거니까. 근데 그러면 무색만 넣고 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다시 젓갈색으로 돼요. 왜냐면 역반응이 가능해가지고 젓갈색인 애가 또 만들어지니까.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거만 넣어도 동적 평형에 도달하고 요거만 넣어도 동적 평형에 도달합니다. 자, 가역 반응에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가 변하지 않으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반응이 아니다라는 거죠. 반응이 일어나는데 속도가 똑같기 때문에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 동적 평형 상태다. 동적 평형 상태에서는 정반응과 역반응이 같은 속도로 일어나며 반응물과 생성물의 양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맞는 이야기. 자, 그래서 요것도 이제 연한 젓갈색으로 동적 평형에 도달해 있다. 뭐 이런 이야기고. 상평형 이거를 이제 여기 안에 이 액체를 처음 이제 넣었을 때 뚜껑 딱 닫고요. 그러면은 여기 화살표를 잘 보셔야 되는데 화살표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날아가게 그려져 있고 요것도 날아간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요거는 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네. 여기서만 보면 되겠다. 하나, 둘, 셋, 넷, 5개는 증발되는 거고 하나는 응축되는 거예요. 그쵸? 증발되는 속도가 더 크죠?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요 애들이 많아지면 그러니까 여기서 기체 상태로 있는 애가 일종의 반응물인 거죠. 반응물이 많아지면은 이 노가 들어가는 속도가 빨라지고 그러다 보면 지금 이제 화살표가 하나, 둘, 셋, 넷, 5개 날아가는데 여기는 하나, 둘, 3개 들어옵니다. 그럼 아직도 뭐예요? 증발 속도가 더 큰 거예요. 나중에 여기서 화살표가 하나, 둘, 셋, 4개 날아가고 들어오는 애도 하나, 둘, 셋, 넷, 5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넷, 5개구나. 하나, 둘, 셋, 넷, 5개. 5개 날아가고 5개 들어오니까 이 속도가 똑같아지는 겁니다. 근데 이 증발 속도라고 하는 게 이 물질이 똑같으면 그 온도에 의해서 변하는 거여가지고요. 증발 속도는 이제 온도 때문에 생기는 거여서 온도가 변하지 않으면 그냥 일정해요. 그러다가 이제 응축 속도가 더 커지면은 나중에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합니다. 그러니까 요 그래프에서는 속도기 때문에 요게 똑같아야지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는 겁니다. 자, 동적 평형이 큰 개념이고 그 안에 네. 있는 거예요. 네, 뭐라고요? 다시?
그렇죠. 예. 상평형도 동적 평형의 일종이다. 예, 뭐 그런 거죠. 예. 동적 평형 중에서 상태 변화만 따로 얘기하는 게 상태. 그렇죠. 예, 그 상태 변화할 때 상평형 상태에 도달했다. 예, 상평형 상태에 도달한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은 다 이렇게 됩니다. 예. 근데 이거는 사실 뚜껑을 막아놨을 때 그런 거예요. 뚜껑을 안 막아놓으면은 자꾸 날아가서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로 가버리기 때문에 다 이게 다 증발이 되겠지. 뚜껑을 안 막으면. 근데 뚜껑을 막아놔야지 다시 역반응할 수 있는 역반응의 반응물이 여기에 이제 존재를 해야지 역반응에서 이제 생성물이라고 해도 되고 아무튼 그런 애들이 날아간 애들이 존재해야지 응축 속도가 증가하여 동적 평형에 도달할 수 있죠. 자, 이게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면 색깔 변화가 멈추게 되겠죠. 밀폐된 용기라는 게 중요하긴 해요. 거기에 들어있는 액체의 증발 속도와 기체의 응축 속도가 같아져서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면 기체의 양과 액체의 양이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그거를 뭐 상평형에 도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고체와 액체 또는 고체와 기체 사이에서도 존재할 수 있는데 근데요, 음결이랑 응축이랑 그게 응결, 응축. 응결은 아무래도 이제 결정이 됐다 뭐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고체로 되면 응결됐다라고. 물이 그냥 맺힐 때도 은결이라서. 그러네. 그러네요, 맞네요. 네. 뭐가 다르지? 응축. 수업이 잘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응축이라고 했어요. 은결 표면이 은결되면 은결. 그러네. 예. 그냥 갖다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응축은 기체가 물에 다시 돌아가는 게 응축이고. 근데 응결됐다라고도 하긴 하지 않나? 그러니까 저거는 물 표면으로 다시 들어간 거고 은결은 약간 이파리에 그냥 지원 맺히는? 맺히는 게 은결이라. 그냥 같이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예. 응결이라고 해도 되고 응축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자, 하여튼 얼음과 물 사이에서의 상평형, 얼음과 물 이제 온도가 유지가 되면은 유지가 되면 이제 상평형 상태에 도달할 수 있고, 그 0도씨 1기압에서는 이제 얘가 이제 상평형을 유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아이오딘은 이제 고체거든요. 근데 아이오딘은 특히 승화성 물질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 상태에서는 고체 아니면 기체만 있어요. 이 상태에서는 1기압에서는 아이오딘의 상평형 그래프가 증발 속도랑 표면적이랑 상관이 없네. 잠깐만요. 나오나? 아이오딘의 상평형 그래프가 나오지? 아이오딘은 나오지 않나 보네. 물밖에.
그냥 이산화탄소로 설명할게요.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의 상평형 그래프를 보면 제대로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나오죠. 그냥 보세요. 이게 여기가 5.1기압이거든요. 5.1기압. 그러니까 얘가 요게 지금 마이너스 56.6도 같은데 이게 마이너스 78.3도고. 그러니까 1기압에서는 고체 아니면 기체만 존재를 해요. 왜냐면 여기 1기압에서는 고체 아니면 기체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요런 애들이 승화성 물질인데 액체 상태를 보고 싶으면 5.1기압 이상을 높여야 돼요. 여기가 액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오딘 같은 경우도 고체에서 바로 기체로 승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고체 기체 상평형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승현이 질문은 이제 표면적하고는 상관없냐? 뭐가 표면적하고 상관없다는 거죠? 속도? 물 증발 속도는 맨날 일정하다고 하는데 얘들 좀 북원형 플라스크에다 해버리면은 네. 증발로 표면적이 변하지 않을까 싶어. 표면적하고는 관련이 있죠. 관련이 있는데 별로 안 바뀌어서 그냥 응? 아니요, 이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거는 좀 이따 책 좀 보면서 할게요. 다시. 물론 표면적하고는 상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증발 속도가 표면적에 비례하기 때문에 표면적에 비례하기 때문에 증발 속도는 표면적하고 관계가 있어요. 근데 그거만 물어본 거죠 일단? 그러니까 관련이 있는데 네. 저는 원형에서 실험하면은 네. 증발이 좀 되면은 표면적이 바뀌니까 네. 약간 증발 속도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 원형이면 증발돼서 수위가 낮아지면은 네. 표면적이 달라져. 여기 요런 거. 네. 뭐 증발 속도는 달라질 수 있죠. 그냥 근데 별로 안 달라져갖고 그냥 무시한 거. 근데 요게 속도다? 네. 그러니까 요 값? 네. 요 값은 뭐 달라질 수 있죠. 아니 그러니까 증발이 되다 보면은 표면적이 바뀌니까 저게 일정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하여튼 도달했을 때는 일정할 거 그냥 아니에요. 증발 속도 그래프가 네. 약간 점점 낮아져야 되는 거 뭐 아니에요? 여기에서 여기서 요 속도. 되기 전에. 그러니까 원래보다 뭐 예를 들어서 요랬는데 이렇게 좀 낮아진다. 뭐 일리 있는 말이네. 뭐 일리 있는 얘기긴 하네요. 뭐 맞는 이야기긴 하네. 아무튼 뭐 이 정도로 이제 맞는 얘기야. 맞아. 표면적이 감소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너무 쬐끔이라 그냥 안 그리면 수위가. 네. 그거는 무시합시다. 그 정도는. 그 다음에 표면적하고는 비례하는 건 맞아요. 일단 용의 평형, 요거는 기체랑 고체에서의 상태 변화 이제 상평형이고, 그러면 이제 이게 기체도 사실 보라색이거든요, 얘가. 그러니까 요 진한 정도가 뭐 변하지는 않을 거고요. 상평형에 도달하면. 용의 평형, 이렇게 녹아 들어가는 거, 석출되는 거 나중에 같아진다. 들어오는 거랑 나가는 거 같아진다. 그 다음에 기체에서 이제 녹을 때 용의 평형, 뭐 뚜껑 닫아 있는 상태에서는 이제 이게 유지가 된다. 하여튼 요것도 이제 용의 평형에 도달했다 이런 이야기네요. 그
그 다음에 용해 평형에서 포와 용액은 용질의 용해 속도와 석출 속도가 같다 맞는 이야기고, 충분한 시간 동안에 밀폐된 용기에 들어있는 이산화탄소 음료는 이산화탄소 용해 반응이 멈춘 상태이다. 아니죠. 용해는 되고 다시 이렇게 기화되는 이제 용해에서 이제 용해됐다가 나오는 거 뭐라고 해야지? 용해되는 거 그건 석출된다라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예,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하여튼 이산화탄소가 녹아 들어가는 거랑 다시 나오는 거랑 속도가 같은 거지, 뭐 용해되는 게 멈춘 건 아니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자동 이온화도 가역 반응이다. 자동 이온화도 가역 반응인데, 요게 이렇게도 되고 서로 만나서 이렇게도 됩니다. 가역 반응인데, 자, 자동 이온화는 하나는 산, 하나는 염기로 작용하는 거죠. 얘가 이제 양성자를 얘한테 이렇게 줬으면 얘가 산으로 작용하는 거고, 얘가 양성자 밖이니까 염기로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양쪽성 물질이죠. 양쪽성 물질, 물은.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물의 이온화 상수라는 건데, 이거는 근데 25도씨에서 실험을 하면 그냥 물만 떠놓는 겁니다. 예, 순수한 물, 증류수. 그러면은 그 중에 요렇게 되는 애가 10의 마이너스 7승 몰농도씩 돼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다시 이제 1학기 때 배운 몰농도 개념이 확실해야 되는데, 몰농도는 용액의 부피분의, 근데 이제 리터죠, 리터.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 요게 이제 몰농도이고요. 몰농도를 기호로 이렇게 대괄호를 치는 거예요. 대괄호를 치면 이제 이게 몰농도다라는 뜻이에요. 하이드로늄 이온 몰농도, 수산화 이온 몰농도입니다. 그 몰농도의 곱을 이온화 상수라고 하는데, 이게 대문자로 쓰는 거죠, 지금. 대문자. 근데 이런 상수가 안 바뀐다라는 게 일단 중요해요. 안 바뀐다. 25도씨에서는 10의 마이너스 14승 몰농 14승이다. 이게 안 바뀐다라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순수한 물에서는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잘 이해가 가는데, 이거를 이제 어떤 산성용액 상에서도 왜 안 바뀌냐, 이런 거거든요. 잘 봐요. 예를 들어서 염산인데, 염산 용액을 염산의 몰농도를 이제 뭐 0.1몰농도짜리 내가 만들었어요. 그러면 염산은 100% 해리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럼 아무튼 H 플러스의 몰농도도 0.1몰농도고, Cl 마이너스의 몰농도도 0.1몰농도입니다. 그러면 잘 봐요. 이게 물에다가 얘네를 녹였잖아요. 그럼 물은 원래 얘가 10의 마이너스 7승, 얘 10의 마이너스 7승 있는 상태야. 근데 요게 물에 녹으면, 이거는 이제 물에 녹으면 존재 자체는 이렇게 존재를 하는 거예요. 예. 왜냐면 얘가 물에 있는 이렇게 결합을 해서 이제 배위 공유 결합해서 얘가 됩니다. 그러니까 H 플러스나 요거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잘 봐. 얘 요만큼 있었는데 얘가 여기에 10의 마이너스 1승 몰농도가 추가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 더하면은 사실 얼마일까요? 이거 더하면 10의 마이너스 1승이에요. 이게 10의 마이너스 7승이 10의 6승배 차이 나기 때문에 100만 분의 1밖에 안 돼, 얘가. 그러니까 대부분 얘야. 근데 이게 반응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반응이라는 거는 얘네들이 부딪혀가지고 충돌해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반응물의 농도가 증가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역반응의 속도가 증가를 합니다. 역반응이 더 많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애들이랑 여기 있는 애들은 이렇게 막 충돌해가지고 몇몇 애들이 물로 다시 역반응이 돼요. 그러니까 반응물이 많으면은 반응 속도가 빨라져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충돌해가지고 갑니다. 근데 언제까지 가냐면 요게 10의 마이너스 13승 몰 농도가 될 때까지 이게 반응 속도가 증가를 하는 거예요. 반응 속도가 더 빠른 거예요. 그때까지 반응 속도가 더 빠른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얘도 많아지니까 다시 얘도 조금 증가해서 나중에 같아져요. 동쪽평에 도달하는 거야. 그러면 요거 곱하면 얼마지?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되는데, 근데 이거는 왜 안 줄어드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요건 줄어들었잖아요, 이만큼. 근데 이것도 있잖아요. 얘가 이렇게 줄어든 거는 10의 마이너스 7승이 전부 다 없어졌다라고 봐도 돼, 사실. 이게 엄청 줄어든 거잖아. 얘에 비해서 엄청 줄어든 거잖아. 얘가 10의 마이너스 7승 몰 농도만큼이 사라지려면 얘도 10의 마이너스 7승 몰 농도만큼 사라지면 되는데, 그래 봤자 10의 마이너스 1승 몰 농도가 유지되는 거나 사실 별반 다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갈래나? 맹물에 내가 이 H 플러스를 엄청 과량을 넣었어. 그 10의 마이너스 1승 몰 농도를 넣었어. 원래 10의 마이너스 7승 있었고 10의 마이너스 7승 있었는데, 그래서 막 반응을 해가지고 얘가 거의 다 막 이렇게 없어져가지고 10의 마이너스 13승까지 떨어졌어요. 그래봤자 이거에 영향을 주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요 곱한값이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될 때까지는 역반응이 더 빠르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곱한값은 그대로 10의 마이너스 14승이 유지가 됩니다. 25도씨인 경우에. 그래서 이 곱한값이 10의 마이너스 14승이 유지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만약에 요런 애를 뭘 녹여가지고 얘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면은 10의 마이너스 19승에, 그러니까 OH 마이너스는 이렇게 되죠. 이렇게 요 몰농도가 곱한값이 10의 마이너스 14승이 유지가 된다. 수소 이온의 농도지수 일단 여기까지만 잠깐만요. 여기만 보면 자동 이온화 반응은 비가역 반응이 아닙니다. 가역 반응. 얘가 얘를 받으면 H3O 플러스가 되고요. 만약에 이거를 잃어버리면은 이거를 물 분자가 잃어버리면 OH 마이너스가 될 거고, 물의 자동 이온화 반응에서 생성된 얘와 OH-의 몰 농도의 곱은 물의 이온화 상수라고 하는데 이게 일정한 값이고, 25도씨에서 얘는 10의 마이너스 7승 몰 농도가 되는 거고요. 수소 이온 농도 지수는 잠깐 5분만 있다 합시다. 잠깐만 있다 하자. 자, 마저 하겠습니다. 수소 이온 지수라고 하는 거는 pH라고 읽으시면 되고요. 이거 몰농도죠, 몰농도. 용액의 액성을 설명하기 위해 유용하지만 그 값이 매우 작아 실제로 그대로 사용하기는 불편하다. 그러니까 아무튼 10의 마이너스 7승 몰농도가 있으면 중성이라는 뜻이고, 그거보다 더 많으면 산성이라는 뜻인데, 이게 귀찮은가 봐요. 아무튼 이렇게 사용하는 게. 그래서 뭐 쉐렌센이라는 사람일 겁니다. 쉐렌센이라는 사람이 요렇게 쓰자 이렇게 제안을 해요. 요렇게 씁시다. 이렇게 여기 써있네. 쉐렌센이 수소 이온 농도 지수를 제안하였다.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겠지. 이제 뭐 책에 이제 영원히 남겠죠, 이 사람 이름은. 요렇게 하자. 그러면 이제 10의 마이너스 7승이니까 요게 근데 상용로그입니다. 상용로그. 밑이 여기 10이 있는 거죠. 10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7 이 지수가 앞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요런 애는 5가 되는 거, pH가. 요러면 3이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100배 차이 나요. 100배. 100배 차이 나는데 숫자는 2계단 차이 나요. 2계단 차이. 그래서 pH 1은 원래 10배 차이입니다. 10배. 그리고 이게 원래 마이너스 뭐 몇 제곱 뭐 요렇게 표현되는 값이기 때문에 pH가 그 작은 게 농도는 큰 거죠. 그렇죠? pH가 작은 게 농도는 큰 겁니다. 그러면 진짜로 엄청 진하게 만들어. 예를 들어서 뭐 H 플러스가 뭐 10에 뭐 2승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2승이다. 그러면 pH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그런 용액이 있기는 할 거야. 만들면.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값도 존재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0일 수도 있고. 왜냐면 이제 1이면 몰농도가 1은 10의 0제곱이잖아요. 그쵸? 1이잖아요. 이러면은 pH는 0이에요. 0. 마이너스 값도 안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진하게 만들면 마이너스 값이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마이너스 값 존재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제 0에서부터 14 요 사이에 있는 용액들을 많이 써요, 우리가. pH가 0에서 14 요 사이에 있는 걸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아무튼 pH가 이만큼 작다는 100배 더 진하다. 요런 의미가 돼. 근데 이게 pH 7에 가까워지면은 그게 조금 의미가 무의미해지는데 그거는 문제 나오면 이제 좀 더 설명을 하고요. POH라고 하는 것도 이 식을 똑같이 쓸 수 있어요. POH도. 그러면 이제 OH-의 몰농도가 10의 마이너스 7승이면 POH 마찬가지로 7이 됩니다. 그래서 중성인에는 pH가 7이고 POH가 7이잖아요. 그 둘을 합하면 이제 14가 나오죠. 14. 근데 이게 pH, POH 더한 게 14가 나오는 게 또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25도씨에서는. 25도씨에서는 pH 더하기 POH는 14가 됩니다. pH 더하기 POH는 14다. 25도씨에서는. 근데 만약에 뭐 50도씨 되고 뭐 이러면 어떻게 되냐? 이게 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반응이 더 잘 일어나 가지고요. 하여튼 온도 변화가 있으면은 달라지긴 하거든요. 뭐 요렇게 되는 원래 반응이잖아요. 근데 이게 역반응이 발열 반응이야. 이거 산염기 섞으면 반응열 뭐 이렇게 중화열 나오는 거 아시죠? 그쵸? 그러면은 이 반응은 뭐지 지금? 흡열 반응이야. 요 정반응은. 온도가 올라가면 열 에너지를 더 주는 거기 때문에 더 잘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0도씨인가? 하여튼 온도 올라가잖아? 그럼 얘가 10의 마이너스 뭐 5승 뭐 이런 식으로 뭐 이게 더 생기는 거예요. 뭐 이게 더 생깁니다. 뭐 10의 마이너스 6승 뭐 이런 식으로. 그럼 그 온도에서는 한 50도씨 정도인 것 같은데 뭐 그 온도에서는 pH가 6인 애가 중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온도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다. 근데 다 이제 조건은 25도씨 조건에서 나올 거기 때문에. 자, 과학 돋보기에 보면은 깨끗한 빗물의 pH와 산성비의 pH. 자,
건조한 공기 기본적으로 이산화탄소가 0.03%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물에 어떻게 되겠어? 용해가 되겠죠? 용해돼서 얘가 이산화탄소가 물에 용해될 때 뭐가 되냐면 탄산이 되는데 그냥 공기지 오염된 공기가 아니잖아요. 그냥 깨끗한 공기 내에도 사실은 산성인 비가 내려요. 왜냐면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았으니까. 그러니까 저기 어디 청정 지역에 가서 비를 맞아도 이산화탄소가 녹아있는 비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산성이야, 산성. 근데 걔를 산성비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산성비는 산성인비가 아니라 공기 오염이 더 많이 돼서 5.6보다도 더 낮아지면 산성비라고 부르는 산성비. 그냥 일반적인 비를 맞아도 원래 pH 5.6에 7보다 작으니까 산성이잖아, 그렇죠? 그런 비를 맞습니다, 원래. 그래서 밭을 뭐 오랫동안 이제 뭐 그냥 뭐 이렇게 재배를 하고 이러면은 비가 내리고 이러잖아. 그러면 토양이 자연적으로 산성화가 돼요. 토양이 산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뭐 탄산칼슘이나 이런 뭐 조개 껍데기나 이런 걸 밭에다 뿌려주고 이래야지 약간 중화가 더 잘 되는 건데, 어찌됐건 5.6 미만일 때 공기 오염이 더 많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공기 오염이 많이 됐다. 그 매연이나 공장의 매연이나 자동차 배기가스에는 매연에는 주로 저거 나오게 그냥 황산화물이 많아. 황산화물이 많아요. 자동차 배기가스에는 질산화물 이런 게 많아요. 그게 이제 황산화물은 뭐냐면 뭐 SO2라던가 SO3 뭐 이런 거. 질소산화물은 NO2라던가 NO 뭐 이런 거. 근데 이런 게 물에 녹으면 H2O에 녹으니까 H2SO3 이런 게 됩니다. 아황산이에요. 아황산. 이게 아황산. 황산에 가깝다 뭐 이런 건데, 요거 물에 녹으면 H2SO4가 됩니다. 황산이죠, 황산. 요거 물에 녹으면 H2NO HNO2네. HNO2 이런 게 됩니다. 아질산. 뭐 이런 걸 물에 녹으면 HNO3 질산. 아무튼 요런 게 공기 중에 막 이렇게 떠 있다가 물에 녹으면은 산성비가 돼, 진짜로. 산성 정도가 더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이거 5.6 미만이죠. 뭐 요런 게 산성비가 내린 거야. A, B, C 지역에. 그러니까 A 지역이 제일 뭔가 공장지대 그런 데네. A 지역이. 여기는 그나마 조금 청정한 데네요. 근데 지금 B와 C가 지금 pH가 1 차이 난다. 2015년에. 그러면 실제로는 10배 차이 나는 거예요. 일단은 산성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산성비는 공기 오염 정도가 심해서 자연 상태의 pH인 5.6보다 더 떨어지면, pH가 떨어지면 산성 정도는 증가하는 거죠. 그런 비를 산성비라고 합니다. 자, 요게 요렇대. 25도씨래. 그 용액의 액성, 이게 지금 10의 마이너스 7승보다 큰 거기 때문에 산성이고, 그쵸? pH는 5고, 그러면 이제 얘는 9죠, 9. 2개 더하면 14 나와야 되니까. 만약에 얘가 100배 증가하면 10배네. 10배 증가하면 pH는 1만큼 감소한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자, 만약에 중성이면 이제 요 농도가 똑같아야 되고요.
산성이면은 H3O 플러스가 더 농도가 진해야 되고, pH는 7보다 작아야 되고, pOH는 이제 7보다 커야 되고요. 예, 같으면 중성. 염기성일 때는 pH는 7보다 큰데 pOH는 7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염기성. 자, 159쪽. 이게 지금 이게 곱한 값이 일정한 거니까 어떻게 써요? 이게 서로 반비례 그래프겠죠, 그렇죠? 예, 곱한 값이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반비례 그래프 나올 거고, 그래프는 이제 보시면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증가하면은 얘 농도 증가하면 여기보다 더 크면 산성인 그런 용액이고요. H3O 플러스가 작아지면 예, 그 염기성이 되겠죠. 근데 이거는 이런 값이잖아요. 예, pH 더하기 pOH가 14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pH를 y 값이라고 했을 때 이항하면 마이너스 pOH 플러스 14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4가 이제 y절편이고, 이건 1차 함수 그래프가 나와야 되죠. 이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 이해 가시죠? 요거는 이제 1차 함수 그래프고, 요건 곱한 값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반비례 그래프 나와야 되고, 이해 가시죠,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측정할 때는 pH 시험지를 할 때는 이게 색깔이 다릅니다. 색깔이 보통 이 색깔이 약간 녹색이야, 중성이는. 근데 pH가 작은 애들, 산성인 애들이 약간 붉은색 계통이고, 예, pH가 큰 애들, 염기성인 애들이 약간 푸른색 계통입니다. 이건 색깔 비교해가지고 아는 거예요. 예, 이거 묻혀본 다음에 그 색깔을 여기다 이제 색깔 다르거든요. 컬러를 보면 pH 미터는 여기가 표시가 됩니다. 얼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중성이 증류수가 이제 증류를 해서 얻은 물인데, 물을 이제 증발을 시키면은 순수한 물이 이렇게 증발이 되고, 그 애들은 이제 순수한 물이라 보는 거죠. 그 애들은 이제 중성이고요. pH, pOH 둘 다 7이고, 우유, 뭐 커피, 약간 신맛 나죠, 신맛? 우유도 신맛이 나나? 예, 우유는 거의 뭐 약산성이에요, 약산성. 커피, 토마토, 레몬, 신맛 나는 애들이 주로 산성이고요. 위액도 사실 신맛 납니다. 예, 이렇게 약간 구토 올라올 때 있잖아요. 그때 신맛 납니다. 예, 염산 pH 1이고요. 1몰 농도짜리는. 그 다음에 혈액은 약염기입니다. 약염기, 혈액 약염기고, 베이킹 소다, 비누, 하수구 세척액은 강염기를 써야 되는데 그래야지 단백질을 녹이거든요. 예. 그 다음에 뭐 1몰 농도짜리 NaOH 이런 것들은 이제 염기성이지. 자, 수용액에서 산성이 증가하면 이거는 몰농도 표시죠. 이거 증가하는 게 맞고요. 만약에 pH로 써져 있으면 감소해야 되는 거고, 수용액에서 염기성이 증가하면 pOH는 감소해야 되죠. 왜냐면 이제 OH-의 몰 농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pOH는 감소해야 한다. 되시지요? 자, 160에서 161쪽 한번 풀어보시고, 다 한 것 같으니까 좀 맞춰보겠습니다. 일단 진공 상태였다가 이제 얘가 뭐 이렇게 막 기화가 되는 거죠. 예, 기화가 되고 동적 평형에 도달하면 기화되고 응결되는 이런 게 속도가 똑같을 거고요.
그래서 BR2는 상변하는 가역 반응에다 맞고, 이 액체의 양은 나가 더 적어야죠. 왜냐면 요거는 일단 가 상태에서는 아직 뭐 이렇게 증발되고 이런 게 적으니까. 그 다음에 요때 나에서는 같아야 되죠. 응축 속도와 증발 속도가 같아야 되니까 1이죠. 1. 그래서 기억 1번이겠네요. 1번이고, 그 다음에 2번에 이거 물이 처음에는 이제 좀 시간이 흐른 다음이구나. 좀 시간이 흐른 다음에는 이게 그 밀폐된 용기에서 아직은 증발 속도가 더 빠른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요때는 이제 그 동적 평에 도달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3t일 때도 1이죠, 그렇죠? 이게 유지가 되니까 밀폐된 공간이니까. 비가역 반응 아니고 x는 1이 되는 거 맞고요. 요 양은 2t에서가 t에서보다 크다라고 돼 있는데 아니죠. 이게 크려면은 이제 이 기체의 양이 많아야 되는데 T1은 아직은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읽어봐야 되네. 얘 T2가 더 큰 거죠. 그쵸? E2, 미안. ET가 더 큰 거죠. 왜냐면 이 기체 상태로 더 많이 됐으니까. 니은 디귿이 되겠네요. 5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자, 하나는 이제 가와 나이 순서대로 하나는 양이온 하나는 음이온인데 이게 각각이니까 H3O 플러스고요. 요거는 OH-겠다. 이게 맞고 기억 맞고요. 물에서 가와 나의 양은 같다 맞죠? 이게 지금 동적 평형 상태 도달한 거니까 그런 거지. 그 다음에 물에서 나의 근데 이게 동적 평형 상태 도달 안 했다 하더라도 같은 거예요. 만약에 이 문장에서 아직 평형 상태라는 말이 없어도 같은 겁니다. 왜냐면 이거 하나 생기면 얘도 하나 생기는 거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는 아시겠죠? 요거 양은 같은 거고 물에서 나의 몰농도는 10의 마이너스 7승 몰농도죠. 요거 하나만은 두 개 곱한 게 10의 마이너스 14승. 답은 3번. 그 다음에 레몬 주스인데 pH가 뭐 2다. 괜히 그냥 높아심이지만 하여튼 이게 뚜껑 열어놨다고 이산화탄소가 녹아 들어가고 뭐 이럴 수는 있는데 뭐 그런 거는 고려할 필요가 없고 그냥 이 상태로만 지금 생각해 주시고 용액의 액성은 산성이고요. 그럼 pH가 요러려면 이게 10의 마이너스 2승이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게 맞고요. 이거의 양은 이거다. 아니죠. 0.01 몰농도. 아니네, 미안해. 계산해야 되는 거구나. 요게 이거 몰농도가 10의 마이너스 2승 몰농도인데 요 양을 계산할 때는 어떻게 몰수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몰농도에다가 부피 곱하는 겁니다. 그 몰농도에다 부피 곱할 때 0.2리터로 곱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맞네요. 얘가 몰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몰농도에다가 부피 곱하면 몰수가 나오죠. 5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자, 가에서 몰농도 계산하려면 요 pH 2라고 써 있으니까 10의 마이너스 2승 몰농도 맞죠? 나에서는 몰농도는 이제 10의 마이너스 3승 몰농도인데 H 플러스는 근데 OH 마이너스는 10의 마이너스 11승이면 되네요. 맞네요. 그 다음에 요거의 양은 같으냐 요게 몰농도가 10의 마이너스 2승인데 곱하기 0.01 리터로 해야 되기 때문에 10의 마이너스 4승 몰이 나오고 여기는 10의 마이너스 3승 몰농도인데 0.1 리터를 곱해야 돼. 10의 마이너스 4승 몰 똑같네.
5번 답이고요. 다음에 자, 이온의 양은 얘랑 이것이 이거보다 크다. 얘는 구경꾼 이온이기 때문에 일단은 10의 마이너스 3승 모르겠네요. 예. 그쵸? 예. 근데 얘는 요걸로 물어봤잖아요. 예. 예. 이거는 그 얘가 10의 마이너스 OH 마이너스의 몰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얘의 몰 농도는 원래 10의 마이너스 12승이고 그거 곱하기 뭐 10의 마이너스 1승 리터. 그러면 어찌됐건 얘가 더 큰 거는 맞고요. 그쵸? 그 다음에 pH는 11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네요. 왜냐면 pH가 얼마지? 12야 12. 근데 11보다 크다. 맞네. 물을 추가하여 1리터로 만든 그 NaOH 수용액에서 요 B가 이거다. 만약에 1리터로 만들었으면은 몰 농도가 얘가 그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겠죠. 얘가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될 거고 얘는 10의 마이너스 11승이 돼야 되죠. 이게 아니네. 아니네요. 물을 추가하여 다시 계산 좀 해볼게요. 다시 요거를 이제 10배로 만들었다라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요거 곱하기 0.1 하면은 10의 마이너스 3승이고 맞네. OH 마이너스의 몰수가 맞고요. 그 다음에 1리터 만들었으니까 POH가 이제 OH 마이너스 몰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3승 나오는 거 맞네요. 요게 값이고 요거는 아니니까 기억 니은 4번. 네. H3O 플러스가 10의 마이너스 11승인가요? 이거요? 네. 아니죠. 10의 마이너스 몰수가 10의 마이너스 13승이죠. 기억이? 근데 OH가 10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구했을 때 14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이거는 몰수로 계산하는 거고요. 그 더했을 때 14로 한 거는 요거예요. 요거. 요거는 몰수고요. 요게 OH 마이너스의 이제 몰 농도예요. 몰 농도. 지금 이제 시간 낭비 할까봐 이제 빨리 하고 있는 건데, 요게 몰 농도잖아요. OH 마이너스의 몰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2승이고, 곱해가지고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H3O 플러스의 몰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12승이에요. 그거를 여기다 쓴 거고, OH 마이너스 월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2승이에요? 예. 요거는 몰수. 몰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2승이고. 그렇잖아요. 그쵸? 몰 농도는. 그러니까 몰 농도의 곱이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나와야 되는 거지, 몰수의 뭐 합이 뭐 그런 거 아니고요. 몰수의 곱 이런 거 아니고요. 몰 농도의 곱이 10의 마이너스 14승 나와야 돼. 그래서 얘 몰 농도도 10의 H3O 플러스가 10의 마이너스 12승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물어본 게 기억 질문은 몰수를 물어본 거거든요. 그래서 리터를 이제 0.1리터를 다시 곱한 거예요. 10의 마이너스 1승이 지금 이게 0.1리터잖아요.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13승 몰이 되는 거지. 수성은 나트륨 수용액에 네. H3O 플러스 있죠? 있죠. 수용액이기 때문에 수용액. 물에 녹인 거니까 그래서 아까 그런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 이온화라고 하는 걸 하기 때문에 물 속에서 그래서 이게 물 수용액입니다. 수용액. 물 속에서 자동 이온화를 하기 때문에 OH-만 있는 건 아니고 H 플러스도 있는 거예요. H3O 플러스도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갈까? 디귿이요? 그러니까 얘가 물을 추가하여 1리터로 만들었습니다. 1리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OH-는 몰수가 10의 마이너스 3승 몰이 있는 거거든요. 물론 사실 물을 첨가하면은 약간의 10의 마이너스 7승 몰 농도에다가 예를 들어서 900ml 첨가했으니까 뭐 0.9리터 곱한 것만큼 뭐 플러스 되고 이런 건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 값은 사실 거의 이 중요한 요 OH-의 몰수에 이게 변화를 안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1리터에 10의 마이너스 3승 몰수가 녹아있는 거는 그게 변화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몰수 1리터에 10의 마이너스 3승 몰 농도가 녹아있는 거는 사실이라는 거야. 그래서 요거 몰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3승 몰 농도인 거고, 근데 요거 이게 두 개 곱한 값은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요 위에 있는 애는 10의 마이너스 11승 몰 농도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 값은 이제 어찌됐건 10의 마이너스 8이 되겠네요. 10의 마이너스 10이 아니라, 그렇죠? 이렇게 계산하면 10의 마이너스 8이 되겠죠. 될까요? 그 다음에 7번에 요게 지금 POH로 써져 있고 pH로 써져 있는데 pH가 POH가 12가 나면 pH는 2인 겁니다. 2. 뭐 요거는 더 작겠죠. 여기는 뭐 이게 요건 7이고 A는 7이고 둘 다 같은 거니까 A 같은 거니까 7이죠. 그렇죠? 그래서 간은 이제 pH가 작으니까 산성이고 A는 7이 돼야 되고 OH-는 나가 다보다 크다라고 돼 있는데 얘가 염기성이다. 이쪽 염기성이잖아. 다가 응? 염기성인 애가 OH-가 농도가 더 큰 거니까 이건 몰 농도를 물어봤으니까 다가 더 커야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고 그 다음에 8번에 자, 가에서 여기 요 OH-의 몰 농도가 이거인 거예요. 이걸 잘 보세요. 얘를 요렇게 녹여놨다. 얘를 이렇게 녹여놨다. 그럼 이제 OH-의 몰 농도가 얘입니다. 그러면 H3O 플러스는 10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10의 마이너스 12승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실까요? 일단 몰 농도로. 그래서 가에서의 pH는 12가 돼요. 12. 자, 나에서 요 H3O 플러스가 10의 마이너스 2승인 거예요. 그러면 OH-는 10의 마이너스 12승이고
근데 10의 마이너스 12승이 10의 마이너스 13승보다 큰 거잖아요. 그쵸? 니은 보기 맞죠? 10의 마이너스 12승이 10의 마이너스 13승보다 큰 거니까 맞죠? 그 다음에 이거는 몰수를 물어봅니다. 나의 몰수는 요거에다가 요 부피 곱하는 거기 때문에 10의 마이너스 13승 몰이고요. 가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미안. 지금 가계산했네. 미안해. 요거는 10의 마이너스 13승 몰이고, 나 같은 경우에는 요거 곱하기 1 농도 곱하기 부피 10의 마이너스 2승. 그래서 여기에다가 9 곱하면은 이게 같아지냐? 같아지는 거네, 그쵸? 예. 아니에요? 11 차이나. 아니네요. 미안. 예, 요거 곱하면 이제 10의 마이너스 4승이 되겠네요. 안 같네. 예. 그쵸? 예. 안 같습니다. 디귿 틀렸고요. 니은. 이상한 거 있어요? 가요? 네. 가의 H3O 플러스의 몰수, H3O 플러스의 몰 농도는 요거, 몰수 계산하려면 부피를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가 이제 10의 마이너스 13승이 되는 거죠.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가 10의 마이너스 13까지만이죠? 네. 그런데 여기에 10의 9승배를 하면은 같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10의 9승배를 해본 거죠. 되시죠? 어떻게 할까요? 좀 쉬었다가 이거 3점을 좀 숙제로 내주고요. 여기 숙제를 좀 할게요. 3점을. 근데 우리가 벌써 있잖아. 오늘 27일이잖아요. 예. 얼마 안 남았어요.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기말은 엄청 빨리 다가오죠. 여름방학이 껴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중간 대비할 때는 그래도 여유가 있었는데 오늘부터라도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숙제 잘 해와주시고